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석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늘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방문 교수로 와 있고요. 벌써 1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이제 3주 정도 지나면 이제 고고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사실은 좀 특별한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숫자를 세보니까 오늘 이번 제작한 영상이 100번째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쇼츠라든지 이런 짧은 영상 제외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만든 영상 중에서는 오늘 영상이 100번째여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주제를 다루기보다 그동안의 어떤 뭐 소회를 밝힌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영상을 제작해 나갈지 뭐 그런 어떤 계획을 밝히는 뭐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꼭 또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내용들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사실은 2021년 10월입니다. 10월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그때 이런 제목, 짬뽕 그릇에서 뭐 발암물질 뭐 이런 영상의 주제로 이제 첫 영상을 올렸었고요. 당시 올릴 때만 해도 제 당시 계획이 어떻냐면 한 30개 정도? 영상 30개 정도 올리면 뭐 그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성원도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다룰 주제가 뭐 끝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100번째까지 오게 됐습니다. 또 그 뒤로 뭐 제보도 있었지만 또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또 쏟아지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그런 결과들 선별해서 또 영상 만들다 보니까 어느덧 벌써 100번째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또 이제 앞으로 언제까지 유튜브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뭐 제 미래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200회까지 갈지 300회까지 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뭐 하나를 더 만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 한번 꼽아봤어요. 스스로 한번 꼽아봤는데 사실 너무 많았습니다. 뭐 2년 반이니까 꽤 많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기억에 남는 사건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 딱 2개만 꼽아보면 딱 이거더라고요. 첫 번째는 종이오일 사건입니다. 사실은 종이오일이 뭐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던 그런 거였잖아요. 특히 관련된 영상들, 유튜브 영상이 정말 많잖아요. 후라이팬에다가 이제 종이오일 깔고 고등어 굽는 그런 영상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근데 거기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아무도 없었고요. 제가 최초로 제 유튜브 영상에다 이제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미세 플라스틱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다른 이제 또 이런 관계자분들, 인플루언서 분들 통해서 그것도 이제 퍼져나가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사에서 취재를 했었죠. 취재를 해가지고 저도 물론 취재에 도움을 줬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공식적으로 뉴스 기사까지 나가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되면서 적어도 이제 종이오일을 그러니까 쓰지 말자가 아니라 잘 쓰되 이런 어떤 무슨 고등어 굽는 데 쓴다든지, 그러니까 높은 열에, 너무 높은 열에 노출시키는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기여한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기억에 남는 사건은 뭐냐면 최근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과부로함물 관련된 사건인데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과부로함물이 굉장히 이슈입니다. 예, 몸에 들어오면 분해도 잘 안 되고 배설도 잘 안 되고 또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고 심지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슈가 안 돼 있었어요. 거의 이슈가 안 되고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정부 자료를 기반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었죠. 만들어서 다른 유튜브 채널 가서도 제가 특강을 했었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좀 여기저기 알려지면서 이제 그 SBS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취재를 했죠. 취재를 해서 이제 메인 뉴스에 두 번에 걸쳐서 이 영상이 나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과부로함물이 뭔지 얼마 좀 심각한 상황인지를 이제 알게 되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인식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알고 있어야 이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었어도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정책을 내놨는데 전 국민이 다 반대하고 막 이러면 그게 안만 맞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후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이 아는 게 중요한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과부로함물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저한테는 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사실 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 많은데 또 어떤 용역업체 직원이셨던 것 같은데 이제 본인이 어떤 한 행위로 인해서 이게 좀 관련 관련 회사에서 소송을 당했나? 아무튼 그러셨나봐요. 그랬는데, 제가 만든 그 유튜브 영상 중 하나를 가지고 증거자료 제출했나봐요. 그랬더니, 본인 한 행동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됐나봐요. 돼가지고, 이제 문제 없이 지나갔던, 예, 그런 사건도 있었으면 또, 이제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래도 100회 특집이다 보니까 좀 요 얘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내용을 가지고 좀 짧게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인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기 때문에 그냥 내용 설명에 넘어가고요. 환경부에 공식 피해 신고하신 분이 6,817명입니다. 근데 이게 피해를 신고하려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샀었다라는, 그러니까 영수증을 갖고 있었다든지 뭐 산 내역이 있는 그런 어떤가 증거 자료가 있는 사람만 사실 인정이 돼요. 아무나 또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거 샀던 사람이 정말 6,800명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았을 텐데, 이제 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는 한 뭐 몇만 명, 뭐 심하게 몇십만 명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사망자는 무려 1,553명입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망하게 된 너무 끔찍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었죠. 경과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잊고 계신 경우도 최근에 많이 제가 봐가지고 한번 정리해드리면, 2011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뭐, 벌써 13년 전인데요. 그때 봄에 이제 그 임산부 분들이 이제 원인 불명 이제 폐손상을 입으신 거예요. 근데 한 번만 그러면 알 수가 없었을 텐데 너무 같은 증상을 호소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 그걸로 사망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분석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잘못들이 드러나게 되죠. 속속들이 뭐 데이터를 뭐 조작했다든지 뭐 이런 사건들도 드러나고요. 심지어 그러면서 이제 막 관련자도 처벌 뭐 중간 관련자분들 처벌도 받았는데 결론은 이제 그 관련 기업이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걸 판매했던 기업들인데 우리 지금 2024년 1월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 7월이잖아요. 6개월 전에 2심 판결이 납니다. 2심 판결. 최종 그 3심도 안 났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아직 안 났고요. 유죄 판결이 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1심 때는 무죄입니다. 여러분들 무죄였어요. 여러분들 무죄. 안 믿기시겠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옵니다. 아무 죄가 없다는 식으로 나왔어요. 2심이 돼서 이제 유죄 판결, 관련된 실험 결과들이 나오면서 유죄 판결 받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몇 년 걸렸죠, 여러분들? 지금 11년에 처음 사건이 터졌는데 13년 걸렸는데 이제 2심 나왔습니다. 2심. 또 3심 나오려면 또 시간이 더 걸리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사건이 터지고 나서 피해를 입증되고 뭐 피해를 보상받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실제 2024년 6월 지난달입니다. 지난달에서야 비로소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정부 배상이 확정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이 있다. 관리 감독을 잘 못했으니 기업도 잘못이 있겠으나 정부도 관리 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정부도 배상해야 된다라는 게 2024년 6월 13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뭔가 이런 사건 터지면 완벽하게 피해 입증되고 배상받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이게 현실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아마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이건 의아하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업계에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무적의 단어가 있어요. 무적의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인과성. 이 단어가 무적의 단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 단어로는 이 단어 때문에 사실상 재판도 그냥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실제 피해를 받아도 완전히 그 피해를 입증해서 보상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그 1심 판결이 무죄였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실제 가습기 살균제가 그 폐에 섬유화를 일으켜서 사망시켰다는 직접적인 결과를 갖고 와야만 해요. 갖고 와야 한다라고 해서 그게 없었죠. 당연히 피해자분들이 없죠. 없으니까 1심에서 무죄가 됐던 겁니다. 근데 2심에서 그 어떤 대학에서 했던 연구 결과를 바탕이 되면서 2심에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 거죠. 재판 결과에 반영되면서 그제서야 이제 그 유죄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무적의 단어, 인과성을 입증해라. 여러분들이 향후에 어떤 피해를 입으셨어요. 소송을 걸어요. 소송 걸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인과성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과성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해자시라면 여러분이 집증하셔야 돼요. 그 피해를 입었다는 거를. 단순히 그냥 뭐 제 몸이 이상해져서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제 몸이 이상해진 걸로 뭐 그냥 병원 진단서 가지고 해서 재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한 어떤 제품이나 어떤 물질이 직접적으로 그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직접 밝혀내야 되거든요. 심지어 그러니까 하물며 그 비전문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문가, 뭐 저 같은 전문가로 예를 들어볼게요. 전문가도요. 그거 완벽하게 입증이 되려면 수많은 실험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동물 실험까지 해야 되니까요. 재현 실험도 해야 되죠.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 전문가조차도. 참고로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너무 큰 사건이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의 사건들은 전문가분들이 본인들이 본업이 있는데 그 직접적으로 달려든다는 게 사실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인과성이라는 단어 때문에 피해를 받아도 입증하는 건 너무 어렵다라는 게 이게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이라고. 약간 이제 슬픈 가정이긴 한데요. 만약에 이 가습기 살균제, 그 가습기 살균제가 독성이, 지금 폐독성이 명확해졌잖아요. 근데 이 폐독성이 실제 독성의 크기가 지금 나타난 거에 반도 안 됐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폐독성 세기가 반도 안 되면, 만약 그랬다면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팔렸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독성이 지금 작았으면 저렇게 단기간 내에 사람들이 막 죽거나 사망하거나 저렇게 막 폐독성을 막 호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단기간 내에 많이 나타났을 수가 없습니다. 단기간 내에 너무 많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조사에서 밝혀진 거예요. 근데 이게 서서히 영향을 미쳤던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서서히, 그냥 서서히. 막 사망까지 이르긴 하진 않는데 폐의 기능은 서서히 떨어뜨리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한번 보자고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저 제품 팔리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세상에 드러나지도 않았고. 누가 문제 제기를 해도 더 밝히기가 어렵겠죠, 인과성은. 그 독성이 지금 세게 반이 정도였다면 독성을 더 명확하게 밝히긴 더 어렵습니다. 예, 그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인도 모른 채 그러니까 폐기능이 서서히 떨어져 나가는 거죠. 저 제품을 계속 사용하셨던 분들은 또 문제 제기를 해도 법원까지 가도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요. 심지어 이해되시죠? 저렇게 많은 분들이 사망해도 13년 지나고 나서야 이제야 2심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서야 유죄가 나왔는데 뭐 이거보다 독성이 훨씬 약한 거였다면 그걸 명확하게 법원에서 입증하기라는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팔리고 있었을 거니까요. 너무 참 안타깝죠. 자, 그래서 그 뒤로 그러면 가습기 살균제 이후로 사건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죠.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SBS나 이런 뉴스의 메인에 항상 장식하잖아요.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서 몇 가지만 좀 설명드리면 제 기준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들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바로 이 달걀 살충제 사건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어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달걀에서 살충제가 나온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나왔냐면 이 닭이라고 하는 게 알다시피 흙목욕을 해야 됩니다. 간지러우면 그냥 자기가 땅에다 몸을 비비면 되는데 그러니까 풀어서 키우면 상관이 없죠. 근데 풀어서 닭을 키울 수가 없죠. 우리나라 구조상. 당연히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닥다닥 이제 닭들이 모여 있는데요. 스트레스 많이 받죠. 당연히 흙목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간지럽고 그러면 막 스트레스 받아서 막 주변을 쪼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엄청나게 키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충제를 뿌려줘요. 몸에다 뿌려줍니다. 축축 뿌려주는데 뿌려주게 되면 이제 간지러울 일이 없겠죠. 그래서 얌전히 있습니다. 닭들이. 그래서 그래 양계장들 보면 닭들이 얌전히 있죠. 예, 이제 그런 것도 한 영향입니다. 참고로. 근데 아무튼 살충제를 뿌린 건 다행히 뭐 그렇다 쳐도 이게 당연히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되죠. 흡수가 된 다음에 저게 달걀로 나왔던 겁니다. 살충제 성분이 당의 닭에서 분해되기가 어렵겠죠? 하면서 달걀 나왔던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었죠. 이 사건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생리대 사건. 생리대에서 유해한 성분이 계속 나와서 여러 가지 여성들 몸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뭐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죠. 이 사건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이제 그 녹물 사건이죠. 녹물의 초반에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녹물이 계속 나왔던 뭐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천에서 먼저 터졌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한번 터졌었죠. 근데 이런 사건도 지속적으로 계속 터질 수밖에 없어요. 밑에 그 상수도관이 노화되는데 이게 교체하는 시기보다 더 빨리 노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사건이고요. 그 다음 또 큰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었죠. 우리가 이제 자고 있는 침대에서 방사능 물질 라돈이 검출됐던 뭐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죠. 2023년 3월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초중고등학교 급식 종사자분들의 3분의 1이 그러니까 그 종사자분들을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폐에 3분의 1이 폐 이상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폐 기능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생기셨다는 거죠, 폐에. 그런 가슴 아픈 사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끝나지 않은 사건 중에 바로 미세플라스틱, 생수병에 있는 미세플라스틱 사건.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난립니다. 저도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도 난립니다, 이거는. 이 페트병 생수에서 어떤 논문에서 몇억 개 나왔다라고 하고 1리터당, 어떤 데서는 뭐 몇십만 개 나왔다라고 하죠. 참고로 아직까지도 해결된 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과부라물 사건.
특히 우리나라 그 수산물에서는 뭐 80% 이상이 과분한 물들이 지금 검출되고 있어서 특히 유럽 다른 지역보다 더 좀 심각합니다. 예, 그런 것도 지금 심각한 문제고 당연히 이제 해결돼야 되겠죠. 그걸 해결해야 되는 게 정부 역할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바로 이 장기 독성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장기 독성이요. 사실은 그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사실은 그냥 단기 독성 측면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독성이 너무 크게 나타나가지고 세상에 드러난 거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망하고 이게 폐에 영향을 폐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환자들이 막 확인되면서 이 단기 독성, 이 세상에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단기 독성이 밝혀지면서. 근데 이제 그런 사건도 이제 굉장히 큰 사건이지만 사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이 장기 독성입니다. 이제 사실 가습기살균제 같은 사건들이 흔한 사건은 아니잖아요. 사실 흔한 사건은 아니고 앞으로도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일어나더라도 뭐 그게 뭐 1년에 한 번씩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사건은 아닌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건 장기 독성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잘 안 오실 텐데 바로 요거 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바로 술, 담배입니다. 이걸 가지고 장기 독성을 설명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냐면 자, 담배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제가 하루에 제 담배는 안 핍니다만은 담배 제가 오늘부터 피기 시작해서 하루에 2갑씩 한 달간 열심히 피웠어요. 그리고 제가 폐암 검사를 받으러 가면 폐암 진단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제 장담하건대 한 달간 2갑 피웠다라고 해서 폐암 걸릴 확률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특히 제 나이에서는요. 그 다음에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술을 이제 정말 작정하고 소주 2병씩 매일 먹었어요. 매일 먹은 다음에 한 2달간 열심히 마신 다음에 또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뭐 위암이든 다양한 암 검사를 받아요. 저 술을 한 달간 그렇게 먹었다고 해서 한 달 만에 암 진단 받을 정도로 암 크기가 막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사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왜 전 세계 모든 정부는 담배와 술을 규제하고 있죠? 항상 경고 문구를 적어 놓고 있죠, 심지어. 이걸 많이 할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암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줄여야 된다. 가급적 끊어라. 뭐 이런 식으로 경고 문구를 적잖아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런 거죠? 바로 장기 독성 때문이죠.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런 유해물질이 계속 유입이 될 경우에는 다양한 몸에 문제 일으키는 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유해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장기 독성 이제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이 사건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급식실 종사자분들 폐 3분의 1 폐 이상 소견 받으셨잖아요. 사실은 그런 급식실 환경 이런 공기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데 유해물질 많이 생성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 영상에서. 그거를 사실 한 달간 들이마셨다라고 해서 폐 이상 소견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저렇게 몇 년간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서서히 몸이 망가지셨던 거죠. 폐가 이상이 생기셨던 거죠. 그러면서 저렇게 이상 소견을 받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중금속이죠. 중금속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좀 많이 먹었다고 해서 일주일간 그게 당장 어떤 문제 일으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식품 속 중금속을 왜 관리하는 걸까요? 지속적으로 몸이 들어오면 쌓이고 잘 빠져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문제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호르몬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환경호르몬도 우리 몸에서 배출이 잘 되면 아무도 신경 안 썼겠죠.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겁니다. 과부라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좀 먹었다고 해서 바로 뭐 암 걸리고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근데 역시 몸에 들어오면 어떤 거는 여러분들 반감기가 5년이 넘어요. 5년. 반감기가 뭐냐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10mg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5mg 되는데 여러분들 5년 넘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5mg 된 게 또 2.5mg 되는데 또 5년 넘게 걸려요. 또 2.5mg이 1.25mg 되는데 또 5년 걸려요. 그 사이 또 우리는 계속 몸에 또 우리가 섭취를 통해서 몸에 계속 들어오게 되죠. 누적이 되죠. 이렇게 되면서 그런 장기적으로 쌓여있는 것들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 세계를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장기 독성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미세 플라스틱도 말할 것도 없고요. 미세 플라스틱도 연구 결과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 일일이 소개해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니까 먹으면 안 되겠죠. 휴발성 유기암물, 그 다음에 PAH, 뭔가 탈 때, 탈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음식 하다가도 이게 타는 과정에서도 발생합니다, 참고로. 그다음 오존 미세먼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되면
생긴다는 건 이미 뭐 증명이 돼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완전히 피하면 살 수 있느냐? 예,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 생각엔. 이걸 완전히 피하고 산다는 거는 여러분들 산속에 들어가도 피할 수가 없어요. 참고로 얘기하면 산속에 들어가면 되지 않냐 하는데 산속에 들어가도 미세먼지와 오존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완전히 피하고 산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불가능하고 다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줄일 수는 있어요. 뭔가 여러분들이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있으면 이럴 때 내가 저런 위험 요소에 노출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최대한 노출될 수 있는 그 양을 줄일 수 있어요. 노출되는 횟수도 줄입니다. 모든 독성은 양과 횟수에 비례합니다. 예, 꼭 그거 명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횟수를 줄이고 노출 양을 줄이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제가 무슨 공포감을 조정하는 조장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히려 노출 줄이자 이런 거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어떤 거에 초점을 두고 영상을 만들려고 하냐면 사실 그 수많은 의학계에서 이제 건강하게 살기 위한 다양한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지침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운동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하죠, 의학계에서. 그다음에 스트레스 당연히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 다 식습관 뭐 제일 중요하다고 들으셨을까?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생활환경. 아까 말한 그런 급식시 종사자분들만 보셔도 생활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 운동과 스트레스 이쪽 분야는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없고, 대신 식습관이나 이런 어떤 생활환경. 우리 주변에 보는 모든 것들이 화학 제품이거든요. 저 같은 화학 종사자 입장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모든 건 다 화학 제품입니다. 화학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화학 제품들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물질에 노출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뭐 관련 전문가로서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면서 유튜브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또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또 질문 주시면 그중에 또 선별해서도 또 다루려고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유튜브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튜브를 하는 동안은 최대한 유익한 정보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또 항상 이렇게 영상 잘 봤다라고 이렇게 뭐 댓글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댓글 주시면 사실 그게 제일 힘이 됩니다. 예, 굉장히 힘이 되고요. 예, 아무튼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101번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